자, 1학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7쪽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모두 풀어 오셨죠? 아니요?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용어에 알맞은 그림을 찾으시오. 보기에 그림이 있고요. 밑에 1, 2, 3, 4에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호 AB. 호 AB를 찾으면 니은이 되겠죠. 니은. 현 AB. 현 AB는 기역. 네, 부채꼴 AOB. 리을이 부채꼴 모양이죠. 그 다음에 4번 호 AB와 현 AB로 이루어진 활꼴. 활꼴은 디귿 모양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한 원에서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는 경우를 말하고 그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위에 그림으로 볼게요. 디귿 볼게요. 디귿 그림에서 자, 활꼴은 이런 모양인데요. 부채꼴과 같아지려면 활꼴이 어디를 지나야 되나요?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네. 중심을 지나면서 이 모양의 활꼴. 얘는 활꼴이라고도 하고 부채꼴이다라고도 하죠. 활꼴이면서 부채꼴이 되겠네요. 그쵸? 부채꼴은 언제나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잖아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부채꼴입니다. 같아지는 경우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때 중심각, 이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180도. 네, 180도가 되겠네요. 자, 밑에 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같아지는 경우는 반원이 되는 경우. 반원 모양인 경우가 같아지겠고요.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호의 길이가 6cm, 6cm 같아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에 따른 중심각의 크기도 같아지죠. 그래서 x는 50도가 되겠네요. x는 50. 2번도 볼까요? 2번은 중심각의 크기가 70도, 70도로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호의 길이도 같아지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2번의 x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그림에서 x 값을 구하시오. 자, x cm라고 나와 있고 호의 길이 우리 구해야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이 40도 대 160도죠. 그러면 중심각의 비율이 40대 160입니다. 얘를 약분해서 4로 약분이 되겠죠. 1대 4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각의 크기 비율이 1대 4입니다. 1대 4면 호의 길이도 1대 4가 되겠죠. 비례식 세워볼게요. 1대 4는 작은 거 대 큰 거. 작은 것의 호의 길이 x, 큰 것의 호의 길이는 24. 그래서 내항의 곱 4x는 24. 그래서 x는 4로 나눠주면 6. 그래서 x는 6cm가 되겠네요. 자, 2번도 보면요. 2번의 호의 길이는 9cm 대 15cm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9 대 15를 조금 더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3, 3은 9, 3, 5, 15. 그래서 3대 5라고 할 수 있겠죠. 호의 길이 비율이 3대, 잘못 썼네요. 작은 게 3입니다. 그쵸? 3대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3대 5가 되겠죠. 역시 비례식을 세워보면 3대 5는 9대가 아니라 x대 20. 중심각의 크기 비율 x대 20. 자, 그래서
내항의 곱 OX는 외항의 곱 3이랑 20이랑 곱하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5로 나누면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9cm인 부채꼴의 넓이는 12제곱cm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AC와 OD가 평행할 때 어디가 평행하냐면 여기 평행하죠. 평행할 때 AB는 원오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각 DOB가 45도라는 걸 알려줬고요. 이때 호의 길이 DB는 12cm일 때 호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는 호 AC 길이. 이걸 구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동의각이죠. 네, 동의각이라서 45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점 O와 점 C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면 OA도 반지름이고요. OC도 반지름이라서 삼각형 AOC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겠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45도, 90도 됐나요? 그래서 45도일 때 호의 길이가 12cm였어요. 그러면 9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늘어나죠. 2배로. 그래서 호의 길이는 24cm. 네, 12 곱하기 2 2배로 늘어나서 24cm가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O에 매달린 추는 A 지점과 D 지점 사이를 움직인다. 각 AOD가 100도라고 합니다. AOD는 이 각을 말하죠. 여기가 100도입니다. 100도이고 AB 대 BC는 13 대 8. 비율을 한번 적어 볼게요. AB 대 BC는 13 대 8. 그리고 BC 대 CD는 2 대 1입니다. 얘가 2일 때 CD는 1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 BOC의 크기를 구하시오. BOC의 크기는 여기를 말하죠. 여기 조그만 삼각, 여기 각 BOC 각의 크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의 길이 AB 대 BC 대 CD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대 CD가 2대 1입니다. 그러면 2대 1인데 여기가 비율이 8이잖아요. 그래서 CD도 비율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2대 1이니까 CD의 2배가 BC가 되는 거죠. 그럼 CD의 비율은 4가 되겠죠. 전체 비율이 AB 대 호 AB 대 호 BC 대 호 CD의 비율이 13 대 8 대 4라고 해놓고 우리는 각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각의 크기가 100도니까 우리 비례 배분을 하면 되겠죠. 18이랑 8과 4를 모두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25분의 우리는 각 BOC에 해당하는 8만큼만 비례 배분할게요. 전체 100도에서. 됐나요? 그러면 25랑 100이랑 약분되죠.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48, 32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BOC의 크기는 32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6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탐구학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열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원오의 넓이가 480제곱cm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54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전체 넓이를 알려줬습니다. 전체 넓이, 원의 넓이가 480제곱cm입니다. 자, 우리 전체 원의 넓이는요, 부채꼴의 넓이보다는 크죠.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의 전체 그 부채꼴의 각은 360도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원의 넓이는 480도입니다. 근데 부채꼴은 조그만 그 원을 조그맣게 잘랐잖아요. 중심각을 이용해서 자른 모양이 부채꼴이죠. 그 360도 중에 부채꼴이 차지하는 중심각의 양만큼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각이 54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전체 480을 비례배분해 주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360분의 얼마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54. 그쵸? 원의 넓이는 360분의 360이죠.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 중에 부채꼴은 조금만 떼어내는 거니까 54도만큼 내가 떼어갈게. 원의 넓이 전체 중에서 54도만큼 떼어갈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약분하면서 구해 볼까요? 자, 4로 약분되나요? 4, 9, 36. 4, 1은 4, 4, 2, 8. 또 약분되죠. 3으로 약분되겠네요. 3, 3은 9, 3, 4, 12. 자, 그리고 54랑 3도 약분되네요. 3, 1은 3. 자, 3, 1은 3, 3, 8, 24. 그래서 4 곱하기 18을 해주면요. 크기가 4, 8, 32, 4, 1은 4 해서 7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파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주율의 뜻은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 길이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지름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 길이 비율이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하죠. 원주. 이 원주를 뭘로 나눴냐면 지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름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봤더니 모든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상관없이 모든 값이 같아집니다. 큰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어요. 그거랑 작은 원도 마찬가지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어떤 값이 나왔냐면 이런 값이 나왔대요. 3.14159265358979 끝이 없는 무한소수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계속되는 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주율을 초등학교 때는 그냥 3.14라고 하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원의 둘레 구할 때도 지름 곱하기 3.14 이 공식을 이용해서 둘레를 구해봤죠. 그렇죠? 정확한 값은 3.1415926535 쭉 나가는 한없이 나가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파이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파이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파이라고 한번 써볼래요? 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 문자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파이라고 읽어요. 앞으로는 원주율을 우리는 파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익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주율 파이를 사용하여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L은 원의 둘레 길이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원의 둘레. 어떻게 계산했어요?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죠. 그쵸? 2 곱하기 반지름이 뭐냐면은 지름이잖아. 그쵸?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3.14를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할 겁니다. 파이라고 하고 그래서 공식은 2
파이 R,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 2파이 R 이렇게 계산 외워서 우리 앞으로 쓰도록 할게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원의 둘레는 2파이 R. 됐나요? 자, 다음으로 원의 넓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반지름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 R, 반지름도 R, 3.14는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넓이는 R을 2번 곱하죠. 그래서 제곱 파이인데 파이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상수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값, 일정한 값, 3.14259 이런 숫자입니다. 파이가. 그래서 보통은 문자랑 숫자랑 같이 오면 숫자를 앞에 쓰죠. 그래서 공식에도 파이가 앞에 있습니다. 파이 R 제곱. 됐나요?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고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의 둘레 길이 L과 넓이 S를 파이를 사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파이를 사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의 둘레 L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입니다.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4cm라고 했으니까 4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계산하면 숫자랑 숫자를 먼저 곱합니다. 그래서 8 파이가 되겠네요. 단위는 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도 한번 구해 볼게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자, 파이를 먼저 쓰고요. R을 제곱해야 됩니다. R이 4죠. 4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4를 제곱하면 16 파이, 단위는 넓이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와서 이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구하는 공식은요. 일단은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합니다.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나요? 2 파이 R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자, 원의 둘레는 전체 360도분의 360도예요. 해당하는 원의 둘레죠.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60도를 부채꼴에 해당하는 중심각을 x라고 할 때는 360분의 x를 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우리는 비례배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넓이도 같이 한번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S는 자, 일단은 원의 넓이를 구합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 원주율인 파이를 곱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꼴의 넓이니까 얘를 또 비례배분해 줍니다. 중심각의 크기만큼요. 네, 원의 넓이는 전체 원은 360도고요. 이 중에서 중심각에 해당하는 x도만큼 비례배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과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했습니다. 자,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죠. 2파이 R은 원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되나요? 360도 분의 X, 중심각 X를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4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우리는 얘가 부채꼴이지만 전체적인 원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4cm인 원의 둘레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얘가 원의 둘레죠. 2파이r. 그래서 8파이가 원의 둘레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나요? 360도분의 중심각인 x 30도를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겠죠. 약분되고요. 3, 1은 3, 12. 또 약분되죠. 4, 2, 8, 4, 3, 12.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부채꼴의 넓이도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를 먼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반지름이 4cm인 원의 넓이 먼저 구할까요? 파이 r제곱이니까 4의 제곱. 얘가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나요? 네, 360도 분의 중심각인 30도.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파이 곱하기 4를 제곱하면요.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밑에다가 조금 더 쓸게요. 360분의 30.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로 나눠지나요? 4, 4, 16, 4, 3, 12. 그래서 얘는 3분의 4 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와 넓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호의 길이는 자, 원의 둘레 길이 파이 r 제곱 파이 2파이 r이죠.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2파이 r 2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45도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4, 2, 8, 4, 9, 36. 45, 90은 나눠 떨어집니다. 2로. 그쵸? 2 약분하면은 2파이가 되겠네요. 자, 넓이도 한번 구해 볼까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8의 제곱에다가 360분의 45.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파이 곱하기 8 곱하기 8로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로 약분하면요. 4, 9, 36. 얘는 2로 나눠 떨어지고요. 2 약분해서 8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단위까지 써주면 2파이 그 다음에 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원의 둘레 부채꼴의 둘레 L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에다가 360분의 100이 되겠죠. 자, 10 약분하고요. 6으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6, 6, 36. 그래서 2로 약분하면은 2, 3은 6. 3분의 10파이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넓이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r제곱 6 곱하기 6이라고 써 볼게요. 그 다음에 360도 분의 100도는 약분하고 6으로 약분하면 6, 6, 36. 한 번 더 6으로 약분되죠. 그래서 1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 관계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넓이 s는 반지름 길이 r과 호의 길이 l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넓이 구하는 공식 앞에서 배웠죠.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자, 원의 넓이에다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 x, 이렇게 우리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2분의 1과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를 해도 식은 성립하죠.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니까요. 그쵸?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2분의 1과 2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같잖아요. 그쵸? 위식과 아래식은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파이 r 제곱의 곱셈기호 생략되어 있죠.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x. 자,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서 우리 그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에다가 2 파이 r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얘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그러면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얘가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입니다.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남아있는 r, 빨간색으로 쓸게요. r, 그리고 남아있는 2분의 1을 곱하면 얘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얘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R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얘는 무엇을 이용해서 나온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중심각을 몰라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뭘 몰라도요?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만 내가 알 수 있으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 교과서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위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R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도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12라고 나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넓이는 2분의 1 R이 10입니다. L은 얼마요? 6파이.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은 5, 6, 30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더 쉽죠? 그죠? 네, 2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이 여기서는 9죠? 네, 반지름이 9cm입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는 12파이. 계산해 주면요. 약분하면은 6, 9, 54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208쪽부터
10조까지 학습했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그리고 넓이 구하는 공식,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 공부했고요. 공부한 내용 중에서 209페이지랑 210쪽을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시면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업 시간 안에, 5교시 안에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209쪽, 210쪽 두 개를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생각 넓히기와 211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숙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수학 시간까지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스스로 확인하기 그리고 생각 넓히기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